안녕하세요. 기쁨병원 박일홍입니다. 5회에 걸쳐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망 사용 여부, 절개 방법, 마취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요소인 맞춤 수술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병원 외과 전문의 강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쁨병원 부원장 강현석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말씀해 주실 내용의 주제가 맞춤 수술인데요. 맞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맞춘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서해부 탈장은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으로 구분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2가지 탈장은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요. 탈장 환자분들은 보통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 중에 한 가지 종류의 탈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 수술이란 이 각각의 탈장에 대해 각각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2가지 종류의 다른 탈장이라면 당연히 각각에 대해 수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은 구분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에 대한 구분은 의학적으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지만 현재까지도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을 교정하는 대부분의 수술법은 2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하도록 되어 있었죠. 정말 신기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이 발생하는 위치나 구조가 동일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은 엄연히 발생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의학적 용어로 에피가스트릭 베슬이라는 혈관을 기준으로 내측에 발생하면 직접 탈장, 외측에 발생하면 간접 탈장입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2가지를 구분해서 정의하는 것이죠. 또 발생하는 곳의 주변 구조물이나 발생 기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직접 탈장의 경우 근막을 벌리고 치골뼈와 복벽 근육 사이로 탈장이 발생하는데 복압을 높이는 생활 패턴이나 운동에 의해 고령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간접 탈장은 이와 달리 고환으로 내려가는 정삭과 함께 탈장이 내려옵니다. 소아나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탈장은 이 경우가 다수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탈장이네요. 좀 전에 잠시 여쭤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탈장을 같은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다른 탈장에 대해서 왜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한 역사적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상 경험을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서해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수술 시 2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 수술 기술이 덜 발전했을 때는 그 2가지를 더욱 구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기 위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피해가며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니 차라리 그냥 서해부 전체를 손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는 데다가 고환이 내려가는 정사과 정관 등의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문제는 없나요? 물론 다른 곳에 다른 기전으로 생기는 질환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정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겠죠. 탈장 수술 후 재발이 높다고 알려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탈장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당 탈장의 발생 위치에 근본적인 교정을 해야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이 생기는 2 부위를 불필요하게 모두 손댄다면 수술 범위가 넓어집니다.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는 그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불필요하게 정상 조직에 손상을 가해야 되고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등을 손상시킬 위험도 높아진다는 의미죠. 불필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직접 탈장이나 간접 탈장이 생기는 부분을 모두 교정하면 차후에 탈장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다릅니다. 탈장은 어느 정해진 곳에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서해부 부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시작되어 커지는데요. 피부, 피하지방, 근막, 근육층, 복막 등의 여러 구조물들의 위치와 모양을 변형시키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방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위에 어떤 조치를 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으로 조직을 비틀고 탈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장은 생긴 후에 교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미리 손을 대놓으면 차후에 탈장이 생겼을 때 조직의 유착 등으로 수술이 매우 어렵고 더욱 부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탈장인지 간접 탈장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각각의 적합한 수술을 하여야겠군요.
또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방법을 구분 없이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듣고 보니 옳지 않는 것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본다면 복강경 인공망 수술이나 절개 인공망 수술은 어떤 방식인가요? 최근에 사용하는 복강경 인공망 수술이나 절개 방식의 인공망 수술 방법도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공망 탈장 수술은 서해부 전반에 걸쳐 인공망을 넓게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더 고약한 것은 인공망을 사용하여 서해부 전반을 덮는다면 차후에 다른 종류의 탈장이 생겼을 때 인공망이 덮고 있어서 수술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 탈장을 인공망을 이용하여 수술한 후에 직접 탈장이 생겼을 때 인공망이 직접 탈장 부분을 덮고 있거나 유착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 정관 등이 손상될 위험이 높고 인공망으로 인해 교정도 확실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수술 방법도 있나요? 네, 그럼요. 최근에는 수술이 많은 발전을 거쳐 다듬어졌기 때문에 맞춤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봐야겠군요. 선생님, 그런데 여담이지만 인공망을 사용할지 말지, 복강경으로 할지, 절개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춰 수술한다는 것이 맞춤 수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맞춤 수술에 해당하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 방법으로 하지 못한 탈장 수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복강경 수술은 절개 탈장 수술과 다르게 심한 탈장이나 감돈된 탈장의 경우에 수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추가로 절개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망의 사용도 결국 재발률을 낮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다면 굳이 인공망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성만 키우는 꼴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인공망 사용 여부나 복강경 사용 여부를 갖고 맞춤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개와 무인공망으로 치료하지 못할 서해부 탈장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요약해보면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은 다른 종류의 탈장이고 각 탈장의 발생 위치와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수술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재발률이나 후유증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장 수술에 대해 전문의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는 시간, 맞춤 탈장 수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병원 박일홍이었습니다.